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일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레지던스 뒷북 규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레지던스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든 요즘에 이제 지하철 인근에도 있지만은 초창기에는 레지던스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뭐 고시원이니 뭐 이런 형태로 영세하게 있다가 약간의 이제 원룸 형태를 띠면서 레지던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좀 많이 바뀌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하철 역세권의 대규모의 큰 건물들 그런 데가 이제 벽면에 보면은 레지던스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일이 있길래 뒷북 규제라고 한단 말이죠. 뒷북 규제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놓친 규제. 그런 거죠. 그걸 뒷북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될 때는 안 하고 문제 안 될 때 갑자기 뒷북을 치는 거, 뜬금없이 치는 거. 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뒷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쟤 뒷북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뒷북 규제라고 이제 이를 일컫는 게 있고, 요 앞에는 사실상 집인데 왜 주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상 집인데 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입장이었다면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규제를 했으면은 이런 뒷북 규제라는 단어가 안 나올 것이고 지금 이런 형태의 반발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실상 집인데 주택 아니라고 이랬을 때 통상 뒷북 규제라는 단어들이 말되어지기도 하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취득세, 재산세를 성실 납부하며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뒤늦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매기냐,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태 잘 행동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태 횡단보도를 잘 건넜는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일부터가 아니고 내일 법이 바뀌었으니까 옛날부터 소급해서 법이 되는 뭐 요런 게 현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소급표를 막 매기는 거죠. 그래서 여태 괜찮았는데 갑자기 법을 바꾸더니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나쁜 놈 취급을 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규제인데 부동산 규제는 규칙을 위반하면은 과태료나 이런 대상이지 막 형법상의 벌금과 징역을 논의하고 실제로 법 규정에 이런 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벙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레지던스의 연합회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한 주거 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에 대한 정부의 뒷북 규제에 대해서 기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나 정부는 해결점 못 찾는다. 왜? 2012년부터 지금 2021년 다 됐는데 지금 보면은 여태 한 8, 9년째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요런 게 이제 국민들을 괴롭히는 행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대형 아파트보다 큰 레지던스, 전입신고도 가능해 주택으로 활용한다. 예, 원래 레지던스 뜻이 거주한다는 뜻이죠. 원래. 그러니까 원래 거주하니까 거주하면 주택이지 않냐. 거주 안 하면 요관이고, 뭐, 요런 식의 간단한 인식으로 본다면, 애초부터 여기를, 법을 처음부터, 야, 이건 주택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자,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제 앞으로. 이미 분양된 물량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즉, 앞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 1번, 주택으로 사용 못한다. 2번은 이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오피스텔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라. 이미 바꿀 수 없다니까 이제 주택으로 가라. 자, 2012년에 법에 의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입장이나 법의 입장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매입을 해서 이제 어떤 건설이 이제 부추겨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주거용 안 돼. 근데 만약에 옛날에 분양받았으면 너 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요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사람 빼고 몇 년 전부터 건설할 때는 법을 개정했으니 이제부터는 주택이야 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받았으면 주택으로 지금 빨리 바꿔.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너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주택으로 바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안정성이 굉장히 헤쳐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한 10년 후에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또 다른 규제를 해도 10년 전의 행위까지도 처벌받거나 이게 규제를 받는 행위가 생기죠. 왜? 지금 이게 그 주거용으로 분류가 안 되다가 주거용으로 분리되면 피해가 많죠. 특히 양도세, 보유세,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 그런 거 없다가 갑자기 이런 어떤 그 책임을 부과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이거는 법률적인 안정성을 해쳐버린 거예요. 이게 법치가 파괴되는 거죠. 법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거. 이거는 옛날에 히틀러도 이랬고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이도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법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 앞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는 그 주거용으로 아예 분양 자체가 금지. 그죠? 주거용도를 아예 금지. 근데 옛날에 네가 샀어? 그래? 그럼 지금 빨리 주택으로 바꿔. 그런 거죠. 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번. 근데 이미 받았으면은 주택으로 빨리 바꿔. 요런 거예요. 요렇게.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에는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분류되죠. 그러니까 상업시설 같죠? 상업시설로 분류된답니다. 생활로 이거.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법이 분류했지 개인이 분류했습니까? 법이 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따른 거죠.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은 법을 바꿔서 옛날 사람도 너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별 등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됐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됐다. 이거는 공장도 이런 식으로 이 말대로 하면 맞아요. 공장도 당연히 개별 등기 가능하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되나요? 그게 아니단 말이지 이게. 비즈니스 호텔의 장기 투숙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상가도 이 규정대로만 조건을 맞추면 상가도 주택으로 봐버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최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는 일반 호텔처럼 소형 면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대형 아파트보다 넓은 요것도 부장했답니다. 120에서 150도. 이런 건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좋겠지. 좋겠지. 이렇게 대형 평수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일반 대중이 많이 안 사니까 이런 건수는 전체적인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서 소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소수를 가지고 야 이렇게 평수가 큰 것도 아파트보다 넓은 것도 이렇게 지어서 너희들이 파는구나. 너희들 주택이네. 라고 보는 건 온당치가 않고 요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몇 제곱 이상은 못 짓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몇 제곱 이상을 넘으면 주거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어떤 범위만 생활형 숙박시설로 본다라는 규정만 하나 만들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이런 큰 평수도 있으니까 요거 주택 맞아.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옛날 것까지 다 쳐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숨막혀서 못 살겠죠. 네. 자,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 잡자 대형 건설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해안가 이주에 관광지 이주했다가 도심 지역으로 확대됐다. 자, 이거죠.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 신청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상가기 때문에. 그죠? 호텔로 분류한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분양을 신청할 수도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무주택자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다주택자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니까
숙박시설이니까 당연히 투자용으로도 살 수 있고 무주택자도 살 수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분양 신청할 수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주택이 아니니까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주택으로 안 봤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을 적용되지 않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송도에서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도 높았대요. 왜? 생활형 주택, 그 주택이 아니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법에서 분류했으니까. 뭐에서? 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혜택이, 이거는 주택일 때나 적용되는 규정이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혜택이 있는 거죠. 이걸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랬다 이거야. 자, 이제, 근데 이렇게 많아지는데, 요걸로 규제하면 돈을 좀 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규제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정부가 뒤늦게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나선 이유는 1번, 틈새 시장으로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 말이지. 투기 자극해? 그러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보지 않고 큰 평수를 생활형 숙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들 아파트와 사실상 똑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해 주택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 이거는 그럼 건설사한테 야 그렇게 주택처럼 분양하지 마라고 말하면 될 일이죠. 그 다음에 투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법으로 폐지시키고 주택으로 하든가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이런 걸 사면 안 되겠네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법을 바꾼답니다.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이제 주택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분양을 하랍니다. 그래서 주택 사용이 가능할 것처럼 광고하면 허위 광고로 제재한다는 거죠. 이 허위 광고는 원래 기업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 주택에 끌고 오지 않아도 하다못해 과자나 영양제를 팔아도 이런 거는 원래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를 필요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야 그럼 그 숙박업 신고해야 된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레지던스가 여기가 있어서 여기 한 100채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숙박업이 한 100개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숙박업이 100개가 되겠네. 처음에 공유형 숙박이니 공유형 자전거니 공유형 뭐니를 엄청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형 숙박을 허용해준다 해가지고 아파트에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놀고 가고 시끄럽고 요즘 이런 일이 병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레지던스가 100채면은 숙박업 사업자도 100개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사업자가 100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숙박업 업을 신고하게 되니까 그다음 뭐가 돼요? 사업자에 따르는 세금들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세금하고 연관된 일입니다. 이게 세금. 주택 사용 불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왜? 예를 들면 상가인 오피스텔도 실제로는 상가지만 이곳에서 주거용으로 쓰냐 상업용으로 쓰냐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거용으로 보고 상업용으로 쓰면 상업용으로 보는 어떤 이 공부상의 사실이 아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도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가끔 주거용으로만 애초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오피스텔은 그냥 상가로 분류하고 주거용으로 썼냐 상업용으로 썼냐를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상가도 그러고 있고 오피스텔도 그러고 있는 반면에 지금 레지던스는 주택 사용 불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조차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로 나누는데 레지던스만은 주택 사용 불가. 좀 말이 안 맞지 않으세요? 요거랑 형평이 안 맞잖아. 그죠? 요런 게 하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혼란이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 둘째는 소급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거를 소급 적용하면 안 되지. 나라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년 내후년에 법 바꿔가지고 갑자기 예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죠. 그런 거.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걸 밥 먹듯이 하니까 이번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병폐의 법치 파괴 현상은 지금 이런 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일상화가 돼 있는 거죠. 얘네도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처벌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법령을 소급 적용해서 분양이 완료된 곳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기존 입주민은 나가라는 의미가 돼버리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소급 적용해서 이미 분양받아서 세도 들여놨는데 갑자기 주거용 사용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입주민들, 세입자들이 또 힘들어진다는 거지. 세입자도 힘들어지고 집주인도 힘들어지죠. 맞죠? 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거용으로 바뀌어요. 옛날에 있는 경우에는 아까 뭐 했었어요? 옛날에 주거용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주거용으로 쓰면 안 돼. 그죠? 그죠? 그리고 숙박업 신고해. 요렇게 이제 아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받는 것들은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바꿔. 요렇게. 레지던스 연합회는 어쩌고 여기 있네요. 분양을 마친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다가 경매 나오면 여러분들도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그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있네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는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미 분양받은 물량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고, 그죠? 분양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네요. 주택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된대. 그냥 옛날에 해가지고 주택 용도로 사용하던 사람조차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세입자를 안 들이고 그러면 상업용 숙박시설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 10평, 20평짜리가 있어. 그래서 레지던스를 하나 분양받았어. 근데 세입자가 있었는데 세입자를 이제 내보내래요. 그래, 내보냈다 쳐.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대요.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무서워서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숙박시설로 숙박업 신고를 하래요. 그럼 요 하나에다 누가 와서 잠을 잔다는 거죠? 레지던스 여기 누가 와서 잠을 자죠? 숙박업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들이고 재우는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람한테 이걸 대시를 해주고 돈을 받아야 돼. 숙박업 신고했으니까. 그럼 누가 여기 와서 자냐고요? 그러면은 이 숙박업을 레지던스에서 이렇게 계속 그 100채든 50채든 다 여기는 무슨 여관 하듯이 잠을 자고 돈을 받는 영업을 하라? 이거는 안 될 말이죠. 그러면 조용히 세만 받아먹겠다고 분양 한번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숙박업 사장님이 돼가지고 손님이 나가면 침구를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비누도 갖다 놔야 되고 샴푸도 갖다 놔야 되는 이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고, 힘들다는 거고, 괴롭다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것 또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벌금을 안 내려면 오피스텔이나 주택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거는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네요, 또. 왜냐면은 이 레지던스는 주로 보면은 상업지역에다 짓는데 갑자기 이거를 주택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그럼 주택으로 바꾸려면 거기는 주거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상업지역 중심으로 지어져 있는 레지던스를 갑자기 주거용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건축물 용도상 주택으로 바꾼 건 좋은데, 그러려면 밑에가 주거지역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또 상업지역에서는 못 짓게 하는 건물들이 있죠. 주택을 못 짓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상업지역에 꽂혀 있는 이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그럼 주거지역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지. 이런 모순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 법을 만들려면 앞뒤를 좀 제고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애들이 막 질러버린다는 거죠. 진짜 한심한 놈들이죠. 뭐, 이거는 뭐, 진짜 문제 많죠.
여기 있네요. 이미 500에서 700%대 용적률을 적용받아 완공된 고층 건물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전례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오피스텔처럼 레지던스도 이런 상업지역에 짓고 더 높이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가 갑자기 그 이 용적률이니 뭐 건폐율이니 주차장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레지던스 규정에 맞췄는데 갑자기 주거용으로 바꿔라. 주거용으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주차장 규정도 잘못됐고 방화,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해서 건들 게 너무 많은 거죠. 소방법 이런 거에서 건들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참 요런 것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얘네가. 그랬더니 국토부가 지구 단위 계획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처럼 쉬우니까, 만약에 여기를 주거 지역으로 바꾸면 다른 데가 떠올리는 거지. 그럼 뭐 여기 이제 근린생활시설하고 무슨 유흥업소 있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옆에가 있으면. 많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주기를, 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방안도 마련하는 희한한 애들이죠. 자, 용도 변경 등에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거주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되겠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법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죠? 의미는 하나 있어요. 세금을 뜯을 수 있다라는 의미 하나 외에는 절대 딴 거가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 힘들게 하고 집주인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법령도 힘들어져. 법도 위반되고 이렇게 건축법도 위반되고 애초에 지었던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관련되면 이 법률도 위반되고 얻을 거라고는 딱 세금 하나, 돈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이 정도로 지금 그 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업계도 신규 분양에 신중해지죠.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이것도 주택으로 봐버린다라고 해보니까 당연히 양도세 늘죠. 종부세 늘죠. 종부세, 양도세, 그 종부세는 재산세죠. 보유세가 이제 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뭐가 납니까? 대출 규제 받죠? 주택이니까 대출 규제 받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이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세입자를 못 들이게 만들어버렸죠.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걸 누가 부정받겠습니까? 이런 거를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건설업계에서 안 지어. 그러니까 건설업이 또 힘들어지는 거죠. 뭘 지어서 팔아야 돈을 버니까. 자, 지난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인허가를 받은 여의도 25-11번지 부지를 계획 변경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 기업하기 힘들죠? 눈치 보고 법 바꾸고 막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기업하기 힘든 나라죠. 자, 오늘은 그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법령에 의해서 2012년에 만들어진 그 시작된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2021년에 갑자기 법을 바꿔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택으로 봐버리고, 야, 앞으로는 주택 쓰지 마.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도 주택이야, 앞으로. 네가 사람 살리니까 주택이야 해놓고,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으로만 써. 그리고, 아니면은 주택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은 숙박시설로만 써.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게 되면은 숙박업 신고가 필수야. 숙박업. 그거 앞으로 주거용 안 돼. 딱 정해버리니까 앞으로.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이제 주거용이니까 주거용으로 변환해. 아니 저는 옛날에 처음 분양받을 때 주거용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주거용으로 바꿔. 그러니까 너는 양도세도 내야 되고 대출 규제도 받고 세입자도 내보내야 돼. 그럼 앞으로 분양받을 거면 앞으로는 주거용으로 쓰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신고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형 레지던스로 불려진 숙박시설은 이제부터는 숙박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박업으로 영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을 이유가 없다. 그럼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은 주거용으로 썼다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환을 하고 주거용으로 규제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주거용으로서 규제를 시키고요. 새로 받는 사람은 애초부터 숙박시설로만 허용하게끔 하겠다. 그러면 레지던스 산업이 죽죠. 숙박업 신고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이럴 수는 있겠네요. 숙박업 신고를 해놓고서는, 그죠? 숙박업 신고를 해놓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아는 사람한테 주거용으로 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속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불법이 양상되는 거죠. 애초에 받을 때는 숙박시설로 받고 분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 신고를 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불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는 세를 드리는 거죠. 부동산을 통해서. 역세권에 지어졌으니까 세입자 오지. 그래 놓고서는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또 어떤 세입자들은 국민들은 이 집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매를 당하죠. 그러면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손해를 보고 쫓겨나가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그 세입자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면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 등록 같은 거가 개시리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죠?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6일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대요. 이제부터는 주택 쓰지 마. 그럼 이미 분양받은 주거용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그러니까 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니까 요거는 주택으로 써도 되는 거죠. 주택으로 용도 변경 됐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해. 숙박업 신고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참 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돈 벌었다 싶었던 분야가 이번에는 이제 좀 내리막을 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거 꼭 그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도 관련이 있지만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레지던스에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한다 그러면 거기가 생활형 레지던스야? 야 거기에 전입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는데 야 그거 이제부터는 2021년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그걸 몰랐어? 뭐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한다, 산다라고 하면 역세권이어서 월세 받아 먹으려고 해. 그러면 야, 그거는 이제 주거용으로 세 줄 수 없는 거 몰라?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 생활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